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보자. 영하 8도. 상당히 춥습니다. 간밤에 어디 뭐 수도 계량기가 터지지 않았을까 긴장케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춥긴 좀 춥습니다. 더더구나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제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차에 자꾸 바람이 들어와. 앞에 무슨 뭐 고장 난 거 아니야? 아니면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삭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겨울이 이렇게 뭐야 손끝, 발끝, 코끝이 이렇게 왔잖아. 근데 오늘은 겨울이 발끝까지 왔기 때문에 그 발이 차가운 거야.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빠 이제 곧 유튜브 수익이 나게 되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어제부터 아빠가 이제 자동차 리뷰 이런 걸 하잖아. 혹시 자동차 관련 관계자들이 아빠 영상을 보고 아유 저 이야기 유튜버한테 뭐 자동차를 저기 뭐야 협찬하겠다, 뭐 기증하겠다, 뭐 그 대신 뭐 매일매일 차에 대해서 카 리뷰를 해도가 그러면 해주죠.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그 뭐야 지자랑에서는 어디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차에 유리도 있다. 어제 보니까 제가 차에 유리가 있다고 했는데 제 차에는 차가 유리가 2개가 있어요. 앞에 중앙에 룸 미러 중앙에도 있고 요 이렇게 3개네. 옆에 보조석에도 있네. 이렇게 뭐 지자랑에 대해서는 조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을 갖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 회사에서 저를 눈여겨보고 계속 지켜보고 어떤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제 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돌려보다 보니까 이야기 유튜버가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자. 언니 선이 너무 예쁘다. 이모 선이 너무 예쁘다. 사모님 선이 너무 예쁘다. 어머님 선이 너무 예쁘시다. 제가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참 이거 뭐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딸내미한테 오히려 야 너 양말을 좀 겨울인데 두꺼운 거 신지 그랬느냐, 그리고 너 겨울인데 팔부 바지가 뭐고 좀 따뜻하게 입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오겠죠. 예, 그 뭐야 자 오늘 그 목적성을 갖고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차를 뭐 작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타는데 큰 차를 타게 된다면은, 내가 만약 아주 큰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폭과 차폭 감각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은 운전 연습을 하면서 공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와서 핸들을 왼쪽으로 이빠이 3번 돌리고 다시 못 오시 오른쪽 2번째, 이쪽 앞에 이거 뭐야 윈도우 브러쉬에 있는 어떤 저 선에 표시를 해두고 여기까지 왔을 때 정지, 뭐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복에서는 공식이 필요한데
밖으로 실제로 운전할 때는 그 공식으로 하다가는 조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삼촌 그 운전할 때 뭐 다른 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을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사, 드라이버. 기술이, 운전하시는 분 기사들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식당이나 뭐 이렇게 가끔 가서 밥을 먹다 보면은 그들은 뭔가 다르거든요. 눈빛도 달라요. 옛날 중세시대 때 아더왕이나 달타냥, 돈키호테 이런 여러 예전에 그 중세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원탁에 모여서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공주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흑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흑기사 놀이를 하다가 어떤 뭐 이런 노래도 하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뭐 이런 노래를 하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들은 어깨춤, 어깨를 기준으로 합니다. 왼쪽 어깨 특히나. 자, 차를 운전하면 왼쪽에 운전대가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앞차를 보게 됩니다. 앞차가 중앙선으로 너무 붙어갈 때도 있고, 또 갓길 쪽으로 선에 너무 물려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모습을 보면은 본인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각으로 운전한다, 옆에 차가 어느 정도 왔나, 뭐 이런 감각적인 걸 하는데, 보통 조금 발전되신 분들은, 그래도 운전을 좀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중앙에 있는 룸미러를 보면서 뒷차가 나와의 차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 좌측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1차로에서 오는 차가 나를 추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오겠다, 또 유추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뒤쪽에 보이는 그 점선, 하얀 점선을 보면서 아, 나의 차가 뭐 너무 치우쳐지진 않구나, 또 오른쪽도 보고 치우치지도 않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감각이나 운전 경력으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 기사님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앞차를 보면서 내 차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운전하는 사람, 앉아있는 운전자의 왼쪽 어깨가 앞에 가는 차의 왼쪽 뒷바퀴 위에 있는 그 등을 보는 겁니다. 기준을, 줄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차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은 오른쪽에는 차폭이 비는데 왼쪽에 너무 좁아지니까, 아, 내가 지금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구나. 그러면은 나의 왼쪽 어깨를 저 왼쪽 바퀴, 왼쪽 라이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되면, 저는 저 차를 기준으로 나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라 중앙으로 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려워요. 뭐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 기준에 맞게 운전하게 되면은 조금 안정적이다. 그래서 삐뚤삐뚤 간다,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왼쪽으로 치우친다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시야를 멀리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길바닥에 화살표, 길바닥에 다이아몬드, 길바닥에 숫자, 그 중앙을 오른쪽 발바닥을 그 차를 밟고 지나간다 생각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맞는 얘기입니다. 파란불인가요? 뭐지? 아, 이제 됐네. 자, 그 길바닥에 다이아몬드, 길바닥에 화살표, 길바닥에 그 숫자와 숫자 사이 어떤 그 오른쪽 발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길바닥의 숫자는 이렇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야를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앞차의 뒷 똥초발이, 앞차의 뒤쪽, 앞차의 뒷바퀴, 앞차의 왼쪽 라이트, 앞차의 왼쪽 기준점을 잡으면은 멀리 볼 수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어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단지 주행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할 때 왼쪽 어깨가 이만큼 왔을 때, 주차할 때 이제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뭐 오른쪽, 자, 배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 버렸습니다. 촬영하다가 꺼져 버렸네요. 자, 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운전하면은 괜찮다. 근데 큰 버스는 왼쪽 어깨가 아닙니다. 큰 버스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도로를 잘라서 33, 66, 99,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차폭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춥습니다. 가서 또 어디 뭐 물난리가 나고 뭐 터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또 반복되는 또 일상이 될 수도 있지만 참 긴장됩니다. 하지만 또 하루 또 주어진 삶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어제 뭐 이렇게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셨다든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은 또 재활할 때도 힘내시고 급히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야 빨리 낫는 겁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되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 원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의사 선생님 말씀, 간호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빨리 낫는 겁니다. 그분들이 거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손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